큰 박수와 함께 이화영 동지가 반갑습니다. 함께 남북 통화 협력에 대해서 새로 지금 북이 이렇게 그 대화 국면 2018년이 나온 거는 북한이 나름대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또 군사 전문가들도 핵이 완성되고 실제로 그것을 ICBM에 탑재해가지고 거기서 쏘면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성도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대북 제재와 압박, 이것이 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북한의 상황이 서로 맞으면서 급격하게 대화 국면으로 나오고, 그것이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져 왔고, 뭐 2018년도 알다시피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올림픽 참여를 발표하고 또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까지 같이 오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이 전체적인 상황의 전제는 북미 회담이지만 다음 주에 있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이 지금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에 근거해서 더 많은 그 남북 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교류 협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쪽은 상당히 그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합의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남북 간의 그 실질적인 그 교류 협력의 합의,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이 많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일상이 돼 버렸어요, 저희들이. 그죠? 뭐 맨날 하는 거 이렇게 돼 버렸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3일 뒤인가요? 기억하기에는 뭐 ICBM인지 뭐 하여튼 실험하고 막 발사하고 그래갖고, 야 이거 뭐 난리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이렇게 정상회담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에서 지금 남북 간의 이런 좀 그 교감, 합의의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생각보다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당 기간 동안 북측 인사들이 아마 남측에 체류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아주 상세한 것까지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과거같이 이렇게 좀 의례적이고 뭐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회담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고 실질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협상에 참여한 어떤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의 폭탄주로 매일 밤마다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 뭐 농담처럼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남북 양국 간의 현재의 분위기는 대단히 그 여러 가지 내밀하고 내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전제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통일을 전제로 해서 뭐 북에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북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통일이 전제가 되지 않고 경제 협력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기조에서 보면은 앞으로 북한하고 그런 경제 협력이 시작되면은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8천만, 현재적으로도 8천만이 되고, 저희 판단에서는 남쪽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북은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이제 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70년대 중반 이런 식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서 더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우질적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정책적 투여를 한다고 해서 잘 극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 내부의 내수 시장 또 경제 노동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이 합쳐지면 합쳐진다는 게 통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어쨌든 8천만의 시장이 되고 8천만의 시장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 대개 미국, 뭐 독일, 일본 이런 정도지 시장이 인구가 8천만이고 3만 불 소득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의 우리 남한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협력하는 것이 남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되면 소득이 망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참 많았었어요. 통일이 되면. 근데 독일도 1980년대에 2% 이하의 저성장에 계속 시달리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남북한하고 다르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독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거의 서독이 동독을 껴안다시피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럴 때 통일 특수가 발생해갖고 독일이 1990년대 들어서서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정하게 쫙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성장의 요인이 되냐면 동독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발해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미비한 인프라도 개발해 줘야 되고 또 뭐 경공업도 동독에 살려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독일 전체의 경제적 기반이 더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물론 나중에 좀 통일 비용이 소득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또 좀 침체기를 맞기도 했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그 급작스러운 북한의 붕괴죠. 북한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뭐 수백만 명의 난민이 막 북경에 몰려다니고 또 뭐 남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그 우리 남쪽 경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다행히 북쪽의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안정되면서 김정은 체제가 이제는 그 정상적인 통상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뭐 국제 자본도 유치하고 협상도 하고 조약도 맺고 협약도 맺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국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북쪽에는 제가 북쪽에 여러 번 가서 보면은 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뭐 이런 일단 좀 인프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소위 건설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중동 특수, 또 베트남 특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한 번씩 뛰어넘었듯이 우리가 너무 경제적 관점에서 봐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을 통한 남한 경제의 특수는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분명하게 온다. 경기도는 지금 이것도 뭐 3대 3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일단 우리 경의선 부분하고 경원선 축하고 그다음에 DMZ 축 이 축이 우리 경기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의선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의선은 철도가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아마 제일 핵심적인 남북 간의 철도의 핵심선은 경의선이 될 것 같습니다. 경원선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백마고지역까지 연결이 돼서 그 뒤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원래는 박근혜 정부 때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했다가 정세가 악화되면서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이 국면에 이 시기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하는 이 시기에 빨리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경기도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인데 마침 정성호 의원님이 기재위원장으로 가 계셔가지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이제 DMZ 쪽인데 DMZ 쪽 부분은 좀 더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의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북쪽의 김일국 체육성하고 만나서 했었던 그 체육교류에 대한 합의도 있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DMZ 이론에 관한 체육교류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갖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지난 2주간 거의 DMZ 그 체육 행사에 가느라고 주말을 거의 거기서 보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DMZ 쪽에 혹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유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길이라든지 또 155마일 284km의 그 DMZ 이론을 트레일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마라톤 코스를 만들거나 해서 그쪽을 전부 다 선수들이 참여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걷기도 하고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진천이 있는 부분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류는 통일경제특구가 아무래도 뭐 가장 핫한 이슈인데 통일경제특구는 제가 자신 있게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거라고 보거든요. 통과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서 좀 언론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면 잠깐만 더 보충을 드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와 좀 다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북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남쪽의 자본이 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구도라면은 통일경제특구는 보다 좀 국제적인 개념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의 노동력도 물론 투여되지만 다른 나라의 자본, 뭐 중국이나 혹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자본도 들어와서 국제적인 특구를 조성해서 특히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좀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서도 북한의 좀 이렇게 고급 인력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걸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파주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또 특별히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었던 동두천, 연천 이론에 이런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통일경제특구 위치가 뭐 어디로 정해졌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앞으로 이건 완전히 완전 제로 베이스 상태입니다.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 저개발 상태에 있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통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바와 같고 평택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언론인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DMZ 쪽의 그 환경보건에 관한 부분인데 DMZ에 관한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문제는 뭐 계속적인 이슈인데 내년도 예산에 중앙정부가 상당액을 투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미군 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미군 공여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앙정부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게 특히 우리 경기도에게 그 공여지를 땅을 사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사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어쨌든 국가주도로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중앙정부하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많이 좀 개발하도록 하고 그 과실은 경기도가 갖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도지사님은 평소에 이 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국가에 임대료를 내고 토지 임대료를 내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임대주택 특히 뭐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거를 좋은 걸 지어가지고 제공해 주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구상들을 여러 차례 밝힌 바는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DMZ와 관련돼서 요즘 아주 뭐 가장 핫한 시대가 됐습니다. 핫한 시대가 됐는데 이게 너무 그 행사 위주로 가고 있고 또 그 행사가 또 좀 규모가 작게 이렇게 막 쪼개서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어서 DMZ에 대한 그 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견인해내고 또 관광객들을 전 세계인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DMZ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DMZ 정책협의회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또 뭐 강원도도 참여하고 인천시도 참여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뭐 국방부, 교육부 이런 쪽도 참여를 해가지고 DMZ를 좀 그랜드 디자인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편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넣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어서 곧 경기도가 출범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좀 이런 큰 종합적인 틀 안에서 DMZ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 재개정 문제는 뭐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기 식사 자리에서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협력기본교류법에 우리 광역지자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리하려고 그리고 통일경제특구법도 그렇고 뭐 몇 가지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합미군 방한 공여지 개발 문제도 말씀드렸고 캠프 그리브스는 앞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많은 좀 공을 들여서 오늘 저녁 맞죠? 오늘 저녁에도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이 거기 모두 가셔서 연차 내내 거기서 하십니다. 1박 2일로 원래는 가실 것 같은데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경의선, 경원선 부분에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의선 부분에 지금 전철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관광을 올 때 좀 불편한 게 많아서 전철화를 마저 하고 좀 더 자주 다녀서 전철을 더 자주 다녀서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기도가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북측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핵심이 사실은 양묘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으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협력하는데 보니까 되게 뭐 방역이나 또 뭐 밀가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일회적으로 하던데 제가 여러 번 북에 다녀본 경험으로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한번 경기도가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가능하면은 협력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북의 수뇌부와의 협력 구조소에 수뇌부와의 교감 하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뭐 경기도 기업의 진출이라든가 또 경기도가 북하고 일을 제대로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의 수뇌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묘 사업입니다. 지금 북이 김정은 위원장이 양묘를 통해서 북의 산림을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걸 엄청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기도가 좀 앞장서고 또 산림조합, 산림청, 강원도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해나가면 북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경기도하고 연접되어 있는 개풍군 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무를 많이 심어주게 되면 경기도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점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를 통해서 북측하고 할 수 있는 좀 다른 차원의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스마트팜 같은 겁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구축하고 와치하면 개성 주변이라든가 개풍군 주변에 스마트팜 농장을 시범 농장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북쪽에 같이 해가지고 북쪽하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북의 고급 인력도 참여하고 북의 그런 그 모델을 만들어서 남북이 같이 해 나가면서 과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거기 나온 성과들을 공유해가지고 우리 쪽에도 가져오고 북에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진행돼야지 우리에게 성과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성 관광에 관한 문제도 우리로서는 경기도가 저희가 이제 남북 협력 사업을 하면서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그런데 좋은데 경기도에 무슨 이익이 있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도 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도 늘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일련의 구상들이 이를테면 DMZ를 관광화했는데 경기도의 일자리와 무슨 관계가 있지?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소득 증대도 별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을 좀 해보니까요. 앞으로 DMZ론이나 개성이나 이런 쪽에 관광을 올 때 전 세계인이 오거나 또 우리나라의 다른 여타 지역에서 올 때 경기도를 어떻게 경유하게 만들 것인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머무르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인프라를 요즘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캠프 그리브스에도 숙박시설이 있어서 하룻밤에 한 250명 정도가 잘 수 있고요. 또 우리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거기에도 하룻밤에 한 700명 정도 잘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개성 관광의 시대가 열리면 그런 데에 이제 경기도에서 1박을 하는 관광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룻밤을 자게 하고 경기도 DMZ론을 하루 코스로 다니고 또 하루 숙박하고 개성을 갔다 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혹은 뭐 개성을 지금 못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만으로도 1박 2일 정도는 우리 경기도에 머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의 문제인데 거의 전부 서울에서만 자고 쓰고 경기도에 와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가고 그러니까 아까 캠프 그리브스 예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기부대 양료로 건 300억을 대줬는데 경기도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여행하면 교토나 이런 데 뭐 천수사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간까지 한 1km를 걸어가게 해서 계속 물건을 사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옆에 거 사게 하고 기념품 사게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잘 연구 개발해서 도민의 소득 증대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이런 전체적 상황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꾸 권고를 해서 경기도도 많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가 한 1,0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뭐 이 사업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화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분의 최고의 전문가분들 10인 이상이 참여해서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 하나하나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모두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다 공개를 해서 좀 평가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것 같고 DMZ 정책위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도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있는데 위원분들을 좀 더 모셔서 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남북협력 기금이. 남북협력 기금이 올해도 추가 경정 예산으로 200억 원을 추가해갖고 지금 한 26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을 포함해서 경기도민이 참여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기금을 어떻게 쓰자. 우리가 이전까지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일이 굉장히 기밀주의가 많았어요. 다 뭐 몰라도 돼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저희들 방침은 전부 오픈할 겁니다. 전부 오픈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견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도민에게 보고도 드리고 언론인에게도 보고도 드리고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기금도 좀 더 확충하여서 앞으로 좀 저희들의 성과도 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년 사업을 진행해 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